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상군이 여기 찍습니다. 상군들 인사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자, 상군한테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상군이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천재성이 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매몰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쉼 없이 또 하고 피곤해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군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써본 거는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다음번에 또 방향을 잡고 또 나가죠. 저도 더 부족하지만 일단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줘서 상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왕에 공부하는 거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은 확실히 발생할 비율입니다. 확실히 발생할 비율. 그렇지만 이제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 특정 사건에 대면 이 특정 사건 자체가 전체 사건에 비해서 이건 특정 사건이죠. 특정 일부죠. 그럼 특정 사건, 전체 사건에 비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네. 이런 걸 기대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네. 확률도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네요. 뭐 1대 4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 분수하고 그 비율하고 비례식하고 관계를 물어봅니다. 6분의 1이면 1일 때 6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면 이거를 6분의 1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냐, 비율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냐, 분수로 표시하는 거의 차이인데, 분수는 정해진 양이 명확한 거고, 이거는 이제 가변적입니다. 한 명이 피자를 2개 먹으면, 3명은 몇 개 먹을까? 뭐, 그렇게 하면, 1대 3대, 3대, 이렇게, 3배니까, 9,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관계를 지어서 말할 때는 비례해서 비슷하고 유사한 걸 관계를 지는 거고, 이거는 한 덩어리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네. 수학은 정리는 이치를 가지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치들을 연결을 해서 우주의 관계나 만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규칙성은 정리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수학이 관장하는 범위가 다양한 이유, 기하학, 명제, 함수 이렇게 추상화하는 겁니다. 세상의 규칙성. 그러니까 한 개, 2개라는 것은 이렇게 수박 한 개, 수박 하나랑 수박 반쪽이랑 콩 반쪽이랑 해갖고 1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수박 10덩어리 그럼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다르고. 근데 이게 같다고 가정한 이후에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렇게 도형 측면에서 아니면 문장 측면에서 관계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 측면의 파트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나중에는 기하학과 함수의 관계, 명제와 함수와 기하학과의 관계를 문제로 냅니다. 수학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과학은 물리 정신계가 아니라 현상계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계의 규칙성, 세상의 규칙성 똑같습니다. 규칙성은 똑같은데 이건 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나타나 있는 그 사물들의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상을 수로 압축시키면 수학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 더 기초 학문이고, 수학과 과학을 비교하면 과학이 더 응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은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현상하고 B라는 현상과 대응을 시켜야 연결되고, 이걸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C도 대응시키고 D도 대응시키면 A와 D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처럼, 대응의 연속이 규칙성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형에서 각은 3가지라고 했죠. 한 점에서 나온 두 반지선, 겹친 두 선 중에 한 선이 회전한 정도,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인 것, 이렇게 각이라고 했는데, 이 그러면 이 점, 한 점에서 나온, 이게 선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교점이 되고, 이 교점이 발생을 하면 한 선에서 반직선 2개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겹친 두 선 중에서 회전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각이 나옵니다. 각이란 것은 이 회전한 정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회전하는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교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교차한 점. 네.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 규칙성이 있을 때만, 순환 자체가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소수점 이하의 규칙성을 빼주면, 그러면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유리수는 있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어떤 거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점과 점 사이를 전체량으로 하면 이 거리를 확정 지을 수 있죠. 유리수는 거리를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전체량분의 부분량에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다가 x 더하기 x는 3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죠. 근사값과 상관이 없습니다. 방정식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근사값은 오차가 있는 유사한 값입니다. 자, 왜 12 중간수인 5가 반올림에서 올려져야 하냐면 이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작정. 여기서부터까지 빗금을 쳐놓으면 이거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거에 가까운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반절. 왜? 지금 우리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십진법의 2분의 1을 오차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크면 반올림을 하든지 반을 내림을 해서 근처값에다가 확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근사값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사값의 표현에서 A는 숫자, A가 단위 숫자가 아니어도 되고, 23이어도 되고, 100도 되고, 그러니까 5도 되고, 7도 되고, 어떤 숫자인데, 10의 n승은, 10의 0승, 1승, 2승. 그래서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 순서, 넘버. 그리고 넘버는 자연수로 보통 씁니다. n. 그래서 0승, 1승, 2승, 2승.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십진법을 나타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릿수, 이 단위가 이게 1mm냐, 1cm냐, 1m냐, 1kg냐 라는 거를 여기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10의 n제곱근은 그리고 왜? 네? 그리고 왜? 그리고 보니 그래서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보니 오! 이거 왜요? 외자인데 읽기를 보니 이렇게 읽어지네. 그리고 쓸게요. 그리고 보니 10은 n제곱을 유효 숫자에 그쵸? 이렇게 반올림을 했을 때 요 a 글자 a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이건 자릿수고 그러니까 자릿수에 있는 숫자를 유효 효과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차원은 시간 개념인데 그럼 5차원은 뭐냐? 시공간이 뭐 합쳐져 있는 공존하는. 근데 5차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가상을 못하는데 과학자들은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책에서 아니면 강의에서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상권 좋아합니다. 저의 한계를 찾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학 교과서에서, 이게 교과서가 자꾸 개정이 됩니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니까 수학의 범위들을 좀 줄여가는 거거든요. 수포자가 많아지니까. 사라진 개념들은 공식집에서 다음에 어느 정도 중1, 2, 3 공부를 끝나면 굉장히 다양한 공식들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라진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고 다른 책에서 찾아서 옛날 교재라도 찾아서 스캔한 걸 찾아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에서 기대값의 곱도 존재하나요? 됐습니다. 확률에서 이건 되게 천재적이네. 확률의 곱과 확률의 합이 있습니다. 네. 합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독립되었을 때 되는 거고, 네. 곱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니까 확률의 합과 곱은 또 배웁니다. 확률에 들어가면. 자, 확률에서 나누기를 사용할 때 분수를 제외하고, 그럼 이게 분수를 제외할 수 없는 게요. 나누기 자체가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면 6분의 3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당연히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 자체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는 1이죠. 그럼 이 안에서 발생됐던 비율들은 이걸 확률로 잘라야죠. 그럼 이걸 몇 조각에 짰느냐에 따라서 4분의 1은 그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확률이. 네. 그러니까 분수로 쓸 수밖에, 1을 나눈 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리적으로 그렇죠. 필요조건과 청구조건. 그럼 P면 Q이다 라는 게 필요조건, 청구조건인데요. 이렇게 얘는 화살표를 맞으면 얘는 P나니까 필요조건입니다. 얘는 충분히 화살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얘는 충분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쓰면 P면 Q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건 진리집합이라고, 맞는 집합. 이건 명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P보다 Q가 들어가요. 이렇게.
상해가 있는데 전체적인 면이 있는 상해, 가끔가는 멍 때리는 상해. 이렇게 되면 둘 다 만든 참입니다. 상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쵸? 근데 너무 밖에 있는 상해의 특성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수학의 연결 부호, 이렇게 이거는 이야기 수학사나 수학 교재에 보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데요. 나왔어요. 예, 유래.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기호를 되게 다양하게 쓰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확정된 건데, 이야기 수학사를 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명제는 참인지, 주제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좀 밝힐 수 있는 게 명제인데, 가정은 그러니까 이 P면 Q이다 했을 때 이게 결론이면 이건 원인이 되겠죠. 네. 원인 대신에 가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네. 명제와 용어의 정의의 관계. 이게 용어의 정의는 수학을 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고, 이 용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명제가 됩니다. 예. 자, 123.236은 어떻게 분소로 나타나나요? 900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소수점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쓴 다음에 1, 2, 3, 21이에요, 이거. 21에 왜 1이에요? 236.236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가 다 해버리면 246.2 236을 쓴 다음에 빼기 여기 앞에 요거를 또 통째로 빼주면 됩니다. 예. 네, 됐나요? 왜 근사값 표현에서 10의 형태로 표현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유의 숫자고, 아까 10의 n승으로 하던 10의 이거를 쓸 때 이거는 마이너스로 되는 건데요. 10의 0승, 10의 1승, 10진법이 되었습니다. 10의 2승, 소수 자체도 10진법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10의 n승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명제에서 참과 거짓, 사람들이 그 명제가 상식적으로 맞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2 더하기 3은 7이다. 거짓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게 거짓입니다. 근데 명제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만 하면. 네. 참값과 근사값은 언제 나타나는? 참값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고, 그걸 사람들이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이 되고, 측정값을 반올림을 해서 찾으면 근사값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왜 사람은 걷다 추적합니다. 출 나간다.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네. 산소를 공급하지만 산소가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든지 그렇게 되면 활동을 못하거나 그럽니다. 됐죠? 네. 과하다는 과하게 많이 출혈을 했으니까 죽는 겁니다. 왜 최단거리가 항상 수직한, 옆으로 해도 최단거리입니다. 수직 안 하도. 근데 수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은 뭐냐면 한 선이 있으면 수선을 내려 긋습니다. 이 A선과 B선이 있을 때 A선은 B선의 수직이고 B선은 A선의 수직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걸 수직선이라고 하고, 이걸 직각으로 했을 때 이걸 수직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수선인데 직각이다. 수선이 직각이다. 수선이 직각이다. 여기는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 그러니까 거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직각이 두 개가 되는 요만큼을 뜻한 거리라고 합니다. 네. 삼각형의 외심에서 이거 당연히 이게 중심이죠. 네. 원의 중심이니까 이거 반지름이랑 같습니다. 네, 외심에 근데 선분의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원이. 네, 근데 선분의 외심에 뭐라 하면 이제 외심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이게 이 외심이요. 꼭지점의 거리가 같다고. 네, 같은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게 반지름이라고요. 반지름이요. 원의 반지름. 자, 원이 있으면 항상 뭘 찾으라고 했어요? 반지름과 직각을 찾으라고 했죠? 네.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심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원의 중심. 네. 근데 원이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답니다. 네.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생각 안 하면.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됐죠? 네. 언어의 모음은 어미모자입니다. 어미모자로 이게 아이오 해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의 종류입니다. 네. 이것들이 나가다가 이빨에 닿으면 시읒입니다. 시읒. 그 다음에 혀에 닿으면 느긋입니다. 느긋. 여기에 닿으면 크입니다. 여기서 닿으면 즈입니다. 히 옆에 가면 리을입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닿느냐에 따라서 자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리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규칙성이 없고 무한된 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리수가 무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걸 정의를 무리수라고 한 겁니다. 네. 수학도 인과관계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원인과 결과, 가정과 결론 하는 것처럼 논리학도 인과관계, 원리, 이론이라는 것은 이치가 논리적이라는 건데 이치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부모의 유리화나 그죠? 그 다음에 부모의 실수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루트 2분의 3인 점화처럼 이 분모는 기준량이라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루트 2 자체는 무리수라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트 3 비교량이 있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준다는 것은 2분의 1을 곱해준 거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해준 거랑 똑같고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기준량을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수로 변화시킵니다. 무리수를. 네. 똑같이 i분의 3 하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허수기 때문에 실수 체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i를 양변에 붙여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거를 어느 정도 계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써있죠? 취향이 서로 제각각인 이유. 예를 들어서 태양의 황금비, 동양의 금강비. 이게 이제 그 자연 상태나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이 취향으로 인간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안정감,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게 하는 비율이 있겠죠. 안정감 느끼게 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심리학 쪽의 문제지 수학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황금비와 연계되어 있는 수학의 개념들은 이 황금비하고 유튜브에 치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전체 운동이 수학적 원리 이런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 운동을 봤더니 이런 수학적 윤리와 유사하다라고 발견한 것 뿐이겠죠. 대칭과 황금비의 관계도 황금비에서 유튜브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도 잎이 난다던가 아니면 달팽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된다거나 이 자연계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비를 잘 맞거나 아니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열인데 피보나치 수열도 뭐 이야기 수학사나 이런 데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응용 자체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문제 자체로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 간단하게 푸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네.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이런 현상을 보니까 자연현상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수의 규칙성으로 해놔서 있다 신기하지 않냐 한 다음부터 피보나치 수열이 된 겁니다. 네. 술은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을 규칙성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이게 차이, 더하기 빼기로 하면 등차 수열. 이건 곱하기로 되면 등비 수열. 이게 더하기 수준, 더하기 빼기 수준. 등비 수열, 곱하기 나누기 수준. 그렇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합쳐진 거. 아니면 집단으로 되는 군수열 하는 수열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이 수열의 종류를 나중에 함수로 만들어서 푸는 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연계된 개념은 고등학교 때 그냥 간단한 문제로 나오기만 합니다. 자, 나눌 수 없는 수는 소수로 나타나는 이유, 그쵸? 이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상수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다, 상수다 이렇게 자연상수 이렇게 반올림을 해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대략적인 근사치를 구하는 거죠. 계산이 정확할 필요가 없고. 계산값 맛이나 항의 값이 너무 정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랬잖아요. 회장한테 공사를 하는데 회장님 34원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럼 잘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차를 허용한다는 거죠. 자, 문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게 14.67453582cm야 팔리면 나머지는 다 버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1.5차, 근사치 오차의 한계,
예를 들어서 1m짜리 잔데 이게 0.00000000 끝까지 다 맞춰야 돼요. 대략적으로 정확하면 정확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오차를 허용한다는 거죠. 왜 법칙은 밝은 자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은 밝은 자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호랑이는 가족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니까. 동화생은 유튜브를 남기겠죠. 만개를. 그렇죠.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의 성립 조건, 파레토의 법칙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20대 80. 8대2의 법칙. 네. 일을 할 때 개미 10마리를 갖다 놓으면 8마리는 일하고 2마리 놀고 이 2마리들을 또 2마리 해갖고 10마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8마리는 일하고 또 이 2마리는 쉰대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할 때 80% 아는 거 공부하고 모르는 거 20% 공부하고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도 이건 뭐 성립 조건이 아니라 이 수의 규칙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없구나. 1 알잖아요? 1 두 개 더해서 2 이거 더해서 3 이거 더해서 5 그제? 네. 파레토의 법칙 성립하는 이유 자연계 이런 현상이 그게 다 일하는 것보다 자연 일할 때 심리적인 여러 상황에서 더 안 나오죠. 네. 아마 절대적인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는 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은 뭐죠? 그 롱테일 80%, 20%, 20%를 장악하면은 모든 걸 장악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80%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것도 그런 거다. 좋으네요. 음악과 수학의 관계. 이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 수학의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있죠. 검. 네. 검을 때렸을 때 대장장이가 때렸을 때 이 길이의 비에 따라서 맑은 소리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음악의 오음계를 만들고 그랬다는 그 수리 논술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음의 높이에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이유, 그죠? 그러면 음의 높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네. 길이에 따라서, 그죠? 소리가 다르다고. 그리고 음이 진동수겠죠? 네. 이 길이에 따라서 음파의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진동수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겠죠. 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불, 성, 완성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느낌을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표현력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 그 감정마다의 단어가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정적은 감정, 주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사색은 생각사, 생각색입니다. 사색, 생각, 사고, 사상, 다 비슷합니다. 생각사. 네. 글의 성격은 성질이잖아요, 성질. 성질을 나누는 거야. 개인의 성질이 다른 것처럼. 그죠? 네. 개성이 다른 것처럼. 성질을 표현한 단어 수에 따라서 표현할 만큼 많다는 거죠. 자, 낭만적인 반대는 사실적입니다. 사실죠. 저 비가 내려요. 네. 근데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1,000원짜리 장미꽃을 사주고 네. 집에까지 비 맞으면서 걸어가면 뭐라고요? 낭만주의자. 사실적이지 않은 감정이 풍수한. 네. 사실주의는 1,000원이 있으면 나 1,000원밖에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갈게. 5,000원이 있으면 여자친구랑 라면 한 그릇 시켜서 같이 반씩 먹으면 사실주의자. 네. 근데 뭐라고요? 여자친구한테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딱 사주면서 커피를 딱 주면서 따뜻한 거 마시고 가. 딱 그러면 낭만주의자.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의 형태, 모든 그 학문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고전주의자입니다. 고전주의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형식과 틀을 만들으니까 얘는 이성적입니다. 이성적. 논리적이죠. 네. 이 고전주의자가 형식을 만드니까 낭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형식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주의가 나왔습니다. 고전파 다음에 낭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파는 음악의 아버지. 그래서 음악을 만들면 이렇게 슈베르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쇼팽처럼 낭만파가 나와서
그죠? 베이토벤 뭐 이런 사람들은 틀을 만들었으면 뭐 쇼팽 이런 사람들은 낭만적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죠. 감성을. 고전 반동 낭만이고 낭만 반동 사실입니다. 사실주의. 너무 낭만 감성에 취지니까 다시 있는 사실적 객관적인 사실들. 이건 남랑은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주관에 치우치니까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주의가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이때 과학이 발견하면서 사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이 사실주의가 종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녹음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빛의 모습, 인상파, 입체파, 인상파, 입체파, 야수처럼 꿈틀거리는 야수파, 또 피카소가처럼 뭐라고? 추상주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예술이 다양해졌다가 다시 이제 땅에다가 큰 땅으로 하는, 전자로 하는, 아니면 하는 현대 미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 반동 낭만이고 낭만 반동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성, 감성, 이성, 이거 뭐라고요? 인상, 감성. 인상, 감성. 다음에 뭐 나올 차례예요? 이성이 나올 차례네요. 이성, 감성, 이성, 감성, 이성. 현대 미술은 이성적인 것이 나오겠네요, 논리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기도 하고. 자, 낭만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네. 전체 흐름에서 예술사나 이런 것들이 이성, 감성, 이성, 감성, 이성, 감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의 전에 있는 사건, 직접적인 사건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상징은 현상의 특징을 알려주는 겁니다. 현상의 특징. 설득 잘하는 법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논술무수가 주장을 하면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하면 그 근거를 대야 됩니다. 이 주장은 뭐라고요? 주관인데 이 주장은 사람들한테 안 먹히고 객관적인 근거를 대야 됩니다. 네.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 위해서 통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있었던 옛날에부터 있었던 사례를 얘기도 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의 긴밀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이건 논리적인 거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근거를 대는데 이거를 감정에 호소해서 주장해. 저한테 돈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저 불쌍해요. 이렇게. 이게 오류지만 오류를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설득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득도 해야 되지만 감성으로도 설득해야 되죠. 네. 이론의 체계성이 있어야 하는가? 체계성은 구조라는 겁니다. 체계. 선언, 본론, 결론, 흐름, 네. 기승전결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체계가 있으면 알아보기 쉽다는 게 틀이 있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틀이 있구나. 체계 단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하면 돼 이렇게. 네. 글의 성격은 성질의 그 종류처럼 굉장히 많아서 다양합니다. 회화적인 거는 회화는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그럼 시가 회화성 있는 겁니다. 시와 전할 수 있으니까. 네. 글의 성격, 여성적, 남성적. 만연체는 많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문장을 안 맞춰요. 강의를 잘 들으면서 생각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오늘 뭐 할지 이렇게. 네. 자, 강건체는 강하게 너 공부 안 하면 너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우유체는 공부를 해야겠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노동 투쟁문 아니면 강력한 정치적인 문 이런 거는 뭐라고요? 뭐 수필 아니면 사사계 문장 뭐 이런 것들 할 때 나오겠죠. 네. 자, 두갈은 머리도 두갈씩 이렇게 문장이 이게 글이 있으면 문 단락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락씩 한 단락, 형식 단락, 두 단락 이렇게 있으면 이 첫 문장에 핵심이 나오면 이 글이 뭐 예를 들어서 세 단락 이렇게 되면 이 초반부에 나오면 두갈씩입니다. 개괄적으로 머리 부분에 있다. 두갈씩의 반대는 미갈씩입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이렇게 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부분에 주제 문장이. 네. 그래서 미괄식, 두괄식. 이 양쪽에 있으면 양괄식. 중간에 있으면 중괄식. 중괄식.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세 개가 나열되어 있으면 병렬식. 병렬식.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양한 품사가 있는 이유, 그 단어의 관례입니다, 품사가. 그럼 각 나라 단어를 몇 가지 종류 있나, 이렇게 특성을 나눠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 문단이 필요한 것은 이게 단락 통일성이라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뭉쳐있는 게. 그래서 여기 소주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뭉쳐있는 겁니다. 문단에서 도입에, 그럼 소개하는 거예요. 도입 문단이라는 것은, 소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뭐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호기심을 갖는다. 이렇게 인트로, 소설서, 판타지 소설서 들어가기. 이게 도입입니다. 문단에서 전제라는 것은 주제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게 생략되기도 합니다. 주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라고 봤을 때 원인이 되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네. 부연은 붙여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써면 그 이유를 갖고 공부하는 애의 장점을 여기다 설명해주면 붙여서 연결했죠. 네. 예시를 들면서 붙여서 연결한 거는 상수는 뭐라고? A를 자세하게 서술한 겁니다. 상수. 그럼 상수란 게 부연될 수도 있고 부연돼가지고 상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죠. 예. 회화적인 그림처럼 서경적은 경치를 묘사합니다. 경치를 서술. 왜 경치를 서술하면 회화적인 특성이 좀 있겠죠. 네. 국어는 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원래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시각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네. 문자는 어떻게 언어를 기호하는가? 기호, 가나다라 이렇게 모아서 그 뜻을 이게 이제 언어의 특성 하면서 언어의 특성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서 그래요. 사회적으로 약속.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과. 그래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럼 나랑 다음부터 이거를 나랑 똥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 똥 먹자를. 그럼 그러죠. 이상하죠. 네. 사회 약속. 국어에는 절과구가 있는가? 당연히 있죠. 저는 주어 동사 부분이 있는 거고 주어 서술어 있는 거고 그냥 나머지 주어 서술어가 없는 거는 구라고 그러죠. 구분. 다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뭐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서 뭐 보통 한 1933년쯤에 현대 국어의 틀은 만들어졌죠. 거의. 위에 부분은 어디서 이걸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쓰고 네. 세계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네요. 유래는 국어의 유래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영어에서 띄어쓰기가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쭉 연결. 한자 같은 건 계속 이었어요. 하나도 안 띄었어요. 이걸 백문이라고 해요. 백문. 그러면 한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종결사랑이 여기가 야 그러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 대개 개 아니면 뭐 여기 대개 개 인간지중 뭐 이렇게 하면서 대개개라든가 뭐야라든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이걸 허사라고 그래요. 허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조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장을 끝나는 단어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개 인간 인간지중 그럼 인간이란 단어 지는 뭐뭐의 중 인간의 가운데에서 대개는 인간의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러는 것보다 이걸 문장을 띄워주는 게 보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띄어쓰는 거. 음정은 소리의 정확성이겠네요. 음정 정해진 음의 정확성. 황금비는 이제 찾아보시고 인터넷에서 3자릿수 이상의 숫자에서 소수 이거는 쉽지 않은데.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공식 이게 소수를 찾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몇 자리까지는 이런 공식으로 몇 자리까지는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해서 소수를 연구하는 소수론 해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대학에서. 있긴 있구나. 3의 배수는 왜 각 자리를 더하면 3의 배수의 숫자가 나오나요? 이게 증명하는 방법, 3의 배수도 그렇고 9의 배수도 있고 그렇죠? 네.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이걸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3의 배수, 2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만 기다리시고. x제곱분의 a와 y는 x제곱분의 a 플러스 x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나요? 뭐 이렇게 이게 상수죠? 네. 모든 그래프를 그리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x를 쓰고 요 식 자체를 여기다 써요. 이 식 자체를 여기다 써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상수를 정의합니다. 네. 정해놓고 여기다가 0 집어넣고 그러면 0 나오겠죠? 네.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러면 1분의 a 플러스 1 나오고 이거 1분의 a 나오겠죠? 네. 그러면 거기다 여기다 결과치를 써요. 여기다 y 값을. 네. 그럼 0, 이거 0, 이거를 찍어요. 네. 그래서 다 찍어서 1일 때 찍고 2일 때 찍고 3일 때 찍고 4일 때 찍고 마이너스 1일 때 찍고 막 이렇게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뭐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모든 함수를 그리는 기초입니다. 이게. 네. 수학에서 자료는 뭐 데이터 아무거나 다 있으면 돼요. 출석부도 있어도 되고 추상하는데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성적표를 봤을 때 수학적의 변동을 보자. 수학 공부 시간의 변동을 보자.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래프로 수학 성적은 너로 떨어졌는데 수학 공부는 많이 했구나. 영어 시간의 공부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공부했던 거, 학습 누적 블록을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됐죠? 네. 근데 평균은 균등하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도수가 있어야 되고 전체 도총수. 그러면 이 계급값에 몇 개? 그러니까 구간마다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5개인데 여기는 30점짜리. 그럼 30점짜리 3명 곱하고 여기는 50점짜리, 50점짜리 2명 곱하고 이거 5명이면 70점짜리 5명 곱하고 그럼 각자의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대략적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인원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전체 도수로. 네.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는 뭐 간단하게 요거랑 요거랑 억각이고요. 네. 요거랑 요거랑 억각이고요. 요것도 있으면 이거 180도. 세 개 똑같죠? 네. 180도.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걸 찢어요.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평각 180도.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접어요. 접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180도로. 이거 접고, 이거 접고, 이거 접으면. 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